안녕하세요. 이번 6.3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개표 참관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 자료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서 제작을 했고요.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은 올해 5월 11일에 발족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한국단장은 박주현 변호사이시고 미국 조사단이 입국합니다. 근데 미국 조사단원은 한 명 한 명씩 매일매일 한 명씩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 목차는 개표 참관인 교육하는 목적, 개표장에서 발각된 부정선거 의심 사례, 그 사례를 통한 개표 참관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구체적인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대 총선 무효표 130만 표의 비밀, 개표소 구조 및 중점 감시사항, 개표 참관인 핵심 감시 요령,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소개, 그리고 미국 조사단이 입국하게 된 그 추진 과정과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록으로는 국정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그리고 부정선거 카르텔 기획 주요 신문 기사 요약본을 부록에 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개표장에서 발각된 부정선거 의심 정황 실제 사례. 첫 번째, 이 자료는 경향신문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여기 3구 대선 때 투표용지인데 투표지 보시면 여기 흰색도 있고 약간 누르스름한 색도 있죠? 이게 인천에서 참관인이 찍은 사진인데요. 자, 대선 투표용지는 백색입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투표용지 색상 규정은 대통령 선거 백색, 국회의원 선거 백색. 근데 광역의원 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 선거는 연미색. 앞에서 보셨듯이 계란색, 연미색 많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더 심각합니다. 3구 대선 투표지거든요. 전체 약 70% 정도가 계란색, 연미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가짜 투표지일까요? 진짜 투표지일까요? 전부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투표지 의심 부정 사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권을 바꾼 그 영상, 사전투표 부정선거 현행범 적발. 이게 박주현 변호사 TV 은평구 신사일동 사전투표 부정선거 현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투표하러 갔더니 봉투 안에 1번 이재명 찍은 표가 이미 들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박주현 변호사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220만 회고요. 전 국민 이슈화가 되었죠. 그래서 선관위 항의 방문을 했고 4개 항을 반드시 바꾸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라는 걸 선관위에 요구했고 이걸 관철시킨 게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영상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3구 대선 개표 방송이고요. KBS 투표함이 늦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칙이 없다. 있을 것이다 나중에. 지역별로 먼저 오는 개표함을 먼저 개봉하기 때문에 어떤 데는 사전투표를 먼저 하는 데도 있고 네. 어떤 데는 본투표함을 개봉하는 데도 있고. 사전투표함 이미 와 있는 거니까 그걸 먼저 할 수도 있는데. 네. 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사전 투표에서 자, 이 유시민이 표정이 급변하는 거 보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 3구 대선에는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표정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역력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새벽에 주로 사전투표함 조작을 하는 게 많았는데 이때는 그걸 못하니까 그랬죠. 나중에 영상 출처가 자영업자의 모든 것 TV에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여기서 팁. 개표 참관인은 개표 종료 아침까지 반드시 참관하고 감시하라.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선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원인, 부방대 설립하고 감시한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는 22년 1월 3일에 설립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께서 주도해서 설립을 했고요. 22년 3구 대선은 코로나 사태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인터넷 영상 강의로 대신했는데 하루에 3시간, 어떤 때는 5시간 수차례를 실시했고 전국 부방대원들이나 자발적인 참여에서 화상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감시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많이 그 부정선거를 좀 줄일 수 있는데 역할이 컸고요. 또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선관위의 투표함 지킴이, 부방대, 가세연외, 애국단체나 애국시민들이 자발적 참여해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한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3일 대선 때 미국의 국제선거 감시단을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큰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부정선거, 사기선거 의심 정황인 사진과 영상 증거 등을 실제로 채정한 것은 대부분 부방대원이나 자발적인 애국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3구 대선에 윤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세 번째, 공병호 TV에 유튜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유일무이한 경우가 발견된 포항 남구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졌던 3구 대선 경북 사례. 이 유튜브를 꼭 찾아보십시오.
3구 대선 경상북도 사전투표 조작 없었다. 조작 없었는 지역이 8개 선거구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중에 1시간 45분경에 이 자료가 자세히 설명되어 나옵니다. 유일하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경북 포항 인근에 있는 8개 선거구 왜 조작을 못했을지 이건 정말 앞으로도 연구해 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공병호TV에 나왔던 이 분석 자료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그 차이를 비교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던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부산 해운대구 겁니다. 오른쪽에는 사전투표 조작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포항시 북구 자료이고요. 자, 여기서 우선 보시면 여기 민주당 이재명, 여기는 국힘당 윤석열 이랬을 때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를 뺀 득표율 차이가 국힘당은 그 당시는 미래통합당이었을까요? 국힘당이었나? 평균 한 약 12% 정도가 적어요. 이걸 뺏어서 민주당에는 플러스 12%, 여기 우측으로 가는 플러스고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극심하게 보이죠? 근데 우측에 포항시 북구 한번 보십시오.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에서 사전투표에서 당일 득표율 차이가 거의 0.01, 0.02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다는 거죠.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이걸 엑셀 전문가 고수가 분석을 했고 그 결과를 공병호TV에서 자세하게 유튜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승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방대와 애국 국민들이 체증한 사기선거, 부정선거 의심 정황, 사진과 영상 지금부터 보실 준비 되셨나요? 먼저 6.3 대선 때 3,000표 이상, 무려 3,000표 이상 이재명 표가 무더기로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개표 참관인이 현장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 선거 1번 이재명 돼 있고 여기 득표 결과가 나오죠. 3,125표. 근데 이게 3,125표가 모두 1번 이재명을 기표한 게 연속적으로 찍히는 걸 이 개표 참관인이 찍었다는 것은 정말 결정적입니다. 이게 신문에 어디 나왔느냐? 울진신문 기사로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 1년 번호도 제가지 않고 연속됐고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 무력한 사법부, 김문수 후보 성폭 철회 재검토 요청해야 된다. 이게 울진신문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처음에 더 자세하게 나온 게 파이낸스 투데이의 6월 7일자 보도를 기반으로 울진신문에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가 3,000표 이상 연속으로 나온 이 지역이 어디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 이동 관내 사전투표 투표지 분류기를 찍은 영상입니다. 이 자료는 황교안 TV 유튜브에서 방송한 걸 영상을 캡처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개표 참관인 팁. 투표지 분류기 개수할 때 노트북 모니터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걸 아주 확대해서 선명하게 동영상을 계속 찍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표지 분류기 개수할 때 노트북 모니터에 나오는 이 화면을 휴대폰 동영상 초점 잘 맞춰서 화면 크게 선명하게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번호 붙어 있는 다량의 투표지 개표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왼쪽 사진은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자른 것 같죠? 작두로 투표지 하단을 자르다가 실수한 듯한 투표용지도 발견됐고요. 오른쪽에는 윤용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투표지 사진은 지난 4.15 총선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논란이 되었던 형태의 비정상 투표지입니다. 누군가 일괄적으로 다량의 투표용지를 공업용 절단기로 재단했던 흔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거 한 사람씩 투표해서 용기 접어서 그걸 펼치면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뽑는 경기도 시흥의 한 개표소에서 1년 번호가 붙어 있는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어 부정선거 의혹에 휩싸였다. 이게 파이낸스 투데이 신문 기사에 나온 거고요. 시흥시 선관위 개표장에서는 100장 묶음의 유효표 투표지 뭉치에 무효표가 숨어 있는 것도 영상에 포착되었다. 현장 참관인이었던 박모 씨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으며 현장에서 의심되는 투표용지 100장 묶음의 수작업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방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자, 여기서 개표 참관이 해야 될 일. 의심하라. 사진, 영상 무조건 찍으라. 찍다 보면 나중에 이런 증거들은 계속 하나하나 쌓입니다. 다음 왼쪽 사진은요. 개표장에서 발견됐는데 여기 1년 번호가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건 당일 투표지입니다. 근데 당일 투표는 투표할 때 1년 번호를 잘라서 넣고 개표장에는 이 번호표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개표소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가짜 투입 당일 투표지. 이게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를 찍은 표라고 되어 있는데 절지선이 안 잘려있고 번호 그대로 붙어있죠. 이거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신문 기사로 나왔던 거고요.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원고 측 법률 대리인 박지원 변호사는 개표가 한창 진행되는 2일 새벽 1시경 계양을 선거구 개표소에서 신권다발 투표지 수천 장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또한 개표장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의 일련 번호를 가위로 떼는 사람이 적발되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 여기서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 계한부에서 투표함을 테이블 위에 쏟아부으면 카메라, 휴대폰을 투표지 정면 위에서 아래로 선명하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이게 정면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도 여러 번 찍으면 좋죠. 일련 번호 붙은 투표지 등을 발견하면 즉시 이의 제기를 하고 112 신고하고 이의 제기서 작성 제출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해야 됩니다. 자, 24년 4월 10일 4.10 총선 때 투표지 세로가 더 긴 위조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투표용지 크기가 공직선거법에 나온 투표용지 크기로 딱 맞습니다. 근데 왼쪽에 거는 이만큼 더 길지요. 이거 개표할 때 금방 보면 잘 모릅니다. 신경을 써서 유심히 보시면 이렇게 긴 걸 발견을 했어요. 누가 발견했느냐? 개표 참관인으로 당시에 들어갔던 박주연 변호사, 윤용긴 변호사 외 부방대 참관인들이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지입니다. 이게 바코드 있죠? 사전투표지는 이렇게 롤지입니다. 롤지는 둥그렇게 말려있죠? 표면이 얇고 매끄럽고 투표용지를 테이블 위에 놔두면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근데 이건 두 장 모두 다 표면이 두껍고 빳빳하고 표면이 아주 거칠거칠한 종이 롤지가 아니라는 거. 둘 다 가짜라는 거 결론은. 자, 여기 개표 참관이 해야 할 일. 투표지 분류기에서 재확인 대상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지 크기가 다르거나 훼손된 투표지를 발견하면 즉시 이의 제기하고 그 다음 절차는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아까 위조 투표지가 발견된 거기가 대구 남구 대명구동 관내 사전 투표함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위조 투표지가 발견된 개표 상황표도 동시에 반드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사진에 이렇게 숫자가 잘 보이게끔 확대해서 꽉 채워서 찍으면 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사고 발생 위조 투표지 개표 상황표 이의 제기서 등 사진과 영상을 반드시 찍을 것. 아까 사전 투표지는 롤지라고 했죠. 롤지는 투표지 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집니다. 얇아서 이 상태와 이 우측에 있는 투표 용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위조 투표지 한 장이 나온 대명구동 관내 사전 투표함 그 통에 들어있는 전부 2,711장을 전부 수검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검표를 실제로 실시를 했어요. 했더니 종이 재질이 두껍고 표면이 거칠고 빳빳한 가짜 투표지. 자, 그런데 이게 결론은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군 이걸 하고 나니까 이게 정말 가짜 투표지네? 전부 다가 그러면 2,711장 전부 다 통과를 한 흔적이 여기서 발견된 거죠. 그렇다면 다음 화면 보십시오. 여기서 개표 참관이 했던 조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의 제기합니다. 손 들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중단을 요청하고요. 112에 신고해서 이 사항을 신고하고 녹음을 하고 위조 투표지 이걸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막 가져가려고 합니다. 절대 가져가지 못하게 그걸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개표 참관인들 다 오라고 해서 그 개표 테이블 에워사고 이걸 확보를 하고요. 한 사람은 사진 찍고 한 사람은 동영상 찍고 사진도 서명하게 여러 장을 찍고 이 제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효표 판정이 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위조 투표지가 나온 관내 사전 투표하면 거기에 들었던 전수 수검표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전부 다를 수검표한 결과가 충격적인 것은 2,711장이 가짜 투표지 통과를 했다는 것도 느껴졌지만 그걸 수검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른 동네, 대명 구동이 아닌 대구 남구 개표소 안에 있는 봉덕동, 봉덕 3동, 몇 동, 대명 6동을 전부 다를 유심히 사진 찍고 살펴보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휘어진 롤지 맞습니까? 사전 투표지인데 전부 다 빳빳하고 두꺼운 인쇄한 듯한 거죠. 한마디로 결론은 사전 투표하면 전부 다 통과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개표 참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의 공통 의견이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디 대구만 그랬을까요? 전국의 모든 사전 투표하면 거의 대부분 통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 보이시죠? 이게 롤지로 만든 사전 투표지를 100장씩 묶어놓은 답안입니다. 고무줄 끼워놨죠? 근데 100장 묶어놔도 여기는 빳빳하지 않죠? 약간 곡선으로 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을 둬도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져요. 근데 바코드 있으니까 이것도 사전 투표지거든요? 근데 이게 곡선입니까? 휘어져 있습니까? 그리고 접은 흔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전 투표지는 전부 가짜, 통과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더 긴 위조 투표지가 전국의 다른 데서 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여기는 광진구 올 개표소거네요. 고민정 출마했던 지역구죠. 이것도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일. 대구 북구 개표소에서도 이렇게 세로가 더 긴 위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그걸 이의 제기를 구두로 했어요. 근데 이런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 모르니까 서면 접수를 안 했다고 해서
대구 북구 개표소에는 그 위조 투표지를 유효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선관위의 행태입니다. 투표지, 아까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는 백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3구 대선 때 대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지 개표 자료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 밑에 끈은 흰색인데요. 요 앞에 끈은 계란색 내지 미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색상이 다릅니다. 이건 엄연한 가짜 투표지입니다. 위조 투표지입니다. 근데 이거 다 그냥 유효표로 다 처리했습니다, 선관위가. 여기서 개표 참관인들이 해야 될 일. 개표 테이블에 투표지가 있으면 위에서 사진을 선명하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화면 꽉 채워서 잘 나오게. 그리고 이런 색상이 다른 투표지를 찾으면 개표 중단을 요구하고 사진, 영상 촬영하고 112 신고하고 가짜 투표지 확보하고 가짜 투표지가 나온 투표함을 전부 소검표할 것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서를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투표록에 기재하도록 반드시 요청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부분을 확대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도장을 오려 붙인 흔적 보이십니까? 도장을 한마디로 딱 떼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다시 스캔하고 복사해서 프린트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보면 잘 보이고 아니면 일단은 무조건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라도 이 증거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장 이미지 복사한 흔적 비정상 투표지 여기도 보십시오. 크게 확대하는 게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네모나게 도장을 잘라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용산 1동, 대명 3동. 전국 이런 데 많을 겁니다. 여기는 24년 4월 11일 새벽 3시쯤 개표정인 투표함에서 쏟아져 나온 가짜 의심 투표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개표소에 당일 투표지인데 이렇게 1년 번호가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뭘까요? 개표소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를 무더기로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1년 번호 붙은 당일 투표지. 자, 그럼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 개표 테이블 위에 투표함을 쏟아 부으면 이건 기한부에서 투표함을 쏟아 붓습니다. 1년 번호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우선 사진을 먼저 찍어야 됩니다. 위에서 사진을 잘 내려서 찍어야 이렇게 보이도록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현장에서 못 찾으면 나중에 분석해서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4년 전에는 사전투표가 QR코드였고요. 2024년은 바코드였습니다. 근데 2024년 총선 때 4년 전에 QR코드 사전투표지가 나와서 고발하고 수사했는 결과가 나왔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후보자도 다른 4년 전 위조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했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가짜 투표지 제조 공장이 4년 전과 동일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발견된 곳은요. 24년 4월 10일 저녁 9시경 포항 북구 개표소입니다. 자,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진, 영상 촬영하고 여기 도장과 기표인이 보이게 잘 보이게 확대해서 가까이서 건져 촬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여러 장 찍고요. 이의 제기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여기 개표소에서 그 당일 투표지 1년 번호 절취한 조각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개표소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왔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를 투입하고 절취했는 조각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이게 대전 중구 개표소인데요. 개표소에서 본투표 절취한 1년 번호표 무더기 발견. 개표 참관인들이 해야 될 일, 1년 번호 절취한 조각이 개표소에 있는 것 발견 즉시 신고하고 사진 찍고 이의제기 그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개표 참관인들이 거기서 그럼 사진을 어떤 걸 찍어야 되느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남구 관외 사전 투표함 투표지가 임의로 이렇게 전가한 걸 나중에 찾아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표지와 개표 진행표를 이런 바구니나 이런 데 담아서 투표지 분류기 부서에서 심사 계속으로 넘기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 할 때마다 따라가서 이렇게 정면에서 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이 숫자가 보이게 초점 맞춰서 잘 찍어야 됩니다. 이걸 확대한 것이 우측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효투표소 투표지 총수가 있죠. 그럼 이 숫자는 절대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최종 결과값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81, 1991인데 82, 2000돼 있죠. 이건 뭐냐? 개표 사무원이 임의로 숫자를 바꾼 겁니다. 손으로 적은 거죠. 이거야말로 개표 상황을 조작한 겁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미 계획으로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그 숫자가 82, 2000이 되어야 맞겠죠. 그러니까 그 정답지를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적어 넣어 버린 것 뿐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발견 못하고 이렇게 많이 찍어 놓은 영상을 나중에 그 애국자들 참관인들이 분석해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럼 추후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표 참관인들이 꼭 해야 될 일. 이런 소쿠니에 담긴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영상보다는 사진이 좋습니다. 숫자 잘 보이게 초점 맞추고 확대해서 화면 꽉 차게 촬영하는 게 기법이고요. 사진을 많이 찍어주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숫자 적은 것을 임의로 정정하고 이 숫자를 다르게 과대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찍다가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비례대표지 하단에 여기 보십시오. 잘려 있죠? 정당명과 개표란이 잘려 나가서 이거 비정상 투표지입니다. 이런 영상들 개표 참관인이 찍었습니다. 이상 투표지 발견하면 무조건 사진 찍고 이의 제기 동일합니다. 6월 3일 날 개표를 하면 6월 2일 하루 전날 반드시 개표 모의 시험 운영을 합니다. 이때 개표 참관인들은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그래야 개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해봐야 당일날 가서 개표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개표 참관을. 자, 이 사진은 모의 개표 테스트 할 때 여기 무소속 도태우 후보를 찍은 기표인이 이 정도면 굉장히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은 분류하면 재확인 대상으로 빠지고 한 번은 도태우 후보 표로 분류가 되고 이게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기기인데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재확인 대상, 한 번은 정상적인 후보자 표로 분류되고 이건 전자개표기가 믿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은 300장 모의 투표지로 한 대당 3번씩 총 15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재확인 대상의 숫자가 14, 13 이렇게 숫자 계속 다르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확인해봤는데 분류기를 결론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거는 투표지 분류기를 부팅하라고 해야 됩니다. 껐다가 켜면은 정상각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모의 테스트 할 때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모의 테스트, 사전투표 모의 개표한다고 참관인들한테 선관에서 참석 안내 문자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보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선관위에 전화해서 어디서 몇 시 하는지 꼭 알아보시고 직접 가십시오. 자, 다음은 22대 총선에서 무효표가, 비례대표 무효표가 무려 130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이 자료는 공병호 TV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제목이 무효표 130만 비밀 어떻게 처리? 이 영상을 유튜브 영상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숫자는 부산 남구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개수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지역구 사전투표 득표수가 비례대표 71,071표죠. 지역구는 71,071표인데 비례대표는 68,445표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지역구 투표지 한 장, 비례대표 투표지 한 장, 두 장을 똑같이 받죠.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투표에서 투표하면 똑같이 두 장을 다 넣습니다. 지역구가 71,071표가 나왔으면 비례대표 투표지도 사전투표는 똑같이 71,071표가 나와야 되는데 무려 무료 무효표가 2,626표가 차이가 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그냥 무효표라고 숫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숫자가 다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서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게 나중에 개표 결과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렸을 때 숫자가 이렇게 다르면 들통나니까 무조건 총 숫자는 똑같게 그걸 조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례대표까지는 세밀하게 조작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랬을까요? 전국의 모든 비례대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특별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구 당일 투표 한번 보십시오. 지역구 당일 투표 부산 남구입니다. 득표가 84,358표죠. 그러면 당일 투표도 지역구 비례대표 투표용지 한 장씩 똑같이 받죠. 그러면 비례대표도 84,358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근데 비례대표 몇 표 나왔습니까? 당일 투표는 86,668표만 나왔어요. 차이가 3,690표나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조작함. 한마디로 여기서 결론은 당일 투표도 조작을 한다. 엄청 그것도 많이.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 투표만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일 투표도 조작한다는 걸 이 개표 결과표하고 이걸 자세히 분석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표 참관인 해야 될 일. 비례대표 투표지는 개한부에서 이렇게 쏟아부을 때 또 심사개수부에서 수작업으로 이렇게 개수할 때 그때 영상과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길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수작업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사개수부나 개한부에서 할 때 반드시 사진 영상을 계속 찍으면 조작해서 이런 무효표나 이런 조작한 흔적들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개표 참관인들께서 이걸 다 증거를 찾아봅시다. 자, 선거인, 즉 투표한 사람의 지문이 나오지 않은 투표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문이 나오지 않은 투표지를 아십니까? 대통령 9차 탄핵 심판 하이라이트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채널 A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이게 신문 기사는 24년 4월 10일 경북일보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로 4년 전 QR코드 위조 투표지가 나와서 포항 북구 선거 개표소에서 이걸 발견했고 고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방대 보고가 됐어요.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수사했는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 결과는 뒷페이지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수사 결과하고 이 내용을 지난 윤석열 대통령 9차 탄핵 심판 때 도태우 변호사에서 자세하게 변론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게 그 화면에도 띄웠고요. 헌재에서 선관위 직원의 지문만 묻어 있어. 수사 중지. 이게 이해되십니까? 더 자세한 거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4년 전 QR코드 위조 투표지 발견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게 경북일보에서 25년 2월 13일 신문 기사로 이렇게 나왔고요. 기사 제목에는 사전투표지 논란 단서 못 찾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기사 내용을 보시면 경찰은 수사 의뢰 접수 수사에 돌입했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증거 수집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진술 조사가 이루어졌고 CCTV 확인과 지문 감식을 벌였으나 끝내 법 위반 행위자를 찾지 못했다라고 기사는 썼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QR코드 투표지에선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위조 QR코드 투표지에서는 투표한 선거인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왔다는 게 수사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투표한 사람의 지문이 안 나왔다는 결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선관위 직원 지문들만 나왔다. 그때 선관위에서 이 해명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4년 전에 투표한 선거인이 QR코드 투표지를 집에 가지고 갔다가 4년 후 투표하면 넣은 것 같다라고 궤변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선거인 지문이 없잖아요. 수사 결과.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와? 그럼 범인은 누굴까요? 저는 범인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전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범인을 누군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를 건접 촬영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대구 영상인데요. 아무 기표인도 없는데 이 투표지가 이재명 표로 들어가 버리는 영상을 찍었고 그걸 캡처한 것입니다. 이게 무효표죠? 근데 이게 이재명 분류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투표지를 이렇게 쑤셔 넣는 걸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 이런 걸 반드시 이렇게 사진을 항상 찍어야 됩니다. 이 확대하면 이 숫자가 다 나오게끔 요즘 스마트폰이 좋아서 초점 잘 맞추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 표가 연속해서 몇백 장 나오는지, 1번 표가 2번 칸으로 가는 건 아닌지, 무효표가 어디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또 투표지 안 접은 게 약 몇 퍼센트쯤 되는지 계안부에서 이런 걸 눈으로 싹 스캔하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증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목표를 집중해서 정하고 연속성 있게 계속 추적 감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양을 아니면 평택을 거기에서 또 무슨 동 지정을 해서 이번에 개표 참관이 누구누구 몇 사람은 어느 동을 지정해서 그 동 표를 개표할 때 계안부에서부터 투표지 분류기 계속 부스를 따라다니면서 연속해서 사진을 찍으면 나중에 그 증거 활용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인데요. 22대 총선 관악구 개표 개수기 조작 장면, 무효표 삽입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무효표 분류되는 거 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무효표인데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지 분류로 다른 사람 칸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영상을 찍어야 되고, 찍을 때는 그 장면을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 분류기 영상 촬영 각도는 줌을 당기고 기표인이 잘 보이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건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를 계속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선명하게 풀 꽉 차게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자리에서는 증거를 못 찾더라도 사진을 나중에 분석하면 많은 그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속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개표 사무원입니다. 손을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서는
영상 잘 보셨죠? 제가 손을 잘 보라고 했는데 여기 손에 굉장히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당시 개표 참관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부방대에 보고된 것으로는 아무리 봐도 일반 우리 한국 사람 개표 사무원 같지 않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게 좀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이건 지금 비례대표 투표지 개표하는 거거든요. 비례대표는 투표지 분류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을 했는데 여기 전부 개표 상황표 숫자를 손으로 해서 적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답지 같은 걸 보고 적는 같은 느낌이라고 그 개표 참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표 사무원이 특히 비례대표지나 이런 거 할 때는 여기서 사진이나 영상을 좀 찍어서 그러면 얼굴은 찍지 않고 이 개표하는 장면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 그럼 수비를 작성할 때 여기서 숫자를 인물을 조작하거나 바꾸거나 과대하게 하거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돌아가면 그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한 사람은 투표지 분류기 영상을 촬영하고 개표 참관인 한 사람은 이 모니터 화면을 찍어야 됩니다. 영상을. 왜냐? 거기 찍으면 한 장 한 장마다 이렇게 스캔돼서 화면에 바로바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이시죠? 까만 점 4개 있는 거? 이게 그 유명한 쌍둥이 투표지입니다.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자, 사전 투표지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 이미지가 스캔돼서 보관이 됩니다. 여기 바코드가 있고 발급 시간 등 자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홍길동이 무슨 당 누구를 찍었는지 기표인이 있으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밀 투표 원칙을 침해하는 거죠. 이걸로 해서 여론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건 이미 안동데일리에서 조충렬 기자께서 비밀 투표 원칙 침해라는 걸 4.15 총선 소송 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져 신문 기사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감사원에서는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모임과 하는 비밀투표 원칙 침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국회에서 발표 및 시연까지 하였다. 한마디로 QR코드, 바코드 있는 이 사전투표지는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그런가 하면 홍길동이 어느 당 누구를 찍었는지 누가 알면은 여론조사할 때 여론조사할 그 전화번호를 어디서 주나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주죠.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조위 그건 선거연수원 산하 기관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아예 명단을 줄 때 어느 당에 누구 기표했는 명단을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번 민주당 지지자 70%, 2번 국힘당 지지자 한 30% 이렇게 줘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거의 7대 3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게 여론 조작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화면은 경기도에서 연속으로 783개 투표지가 한 사람, 즉 김동연 후보를 찍은 표가 연속으로 나온 게 부방대 아주 에이스 참관인이 찍은 영상입니다. 그 영상을 황교안 TV에서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그걸 캡처한 자료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때 성남 분당 표 조작 증거 무려 2분 6초 동안 1번 김동연 찍은 표가 연속으로 783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은 783개가 아니고 그 뒤에도 더 많았는데 영상 찍는 그 휴대폰의 저장 공간이나 시간 때문에 2분 6초만 촬영을 한 거죠. 지방선거 때 6월 2일 날 새벽 5시 28분 관외 사전투표 한번 보십시오. 관외입니다. 관외면은 전국 여러 동에서 왔는 사전투표지인데 그게 어떻게 동일한 김동연 찍은 표가 연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되시죠? 모든 그 관외 사전투표가 1번 더불당 김동연 후보에게만 기표된 투표지가 연속 783표가 나왔습니다. 이거 가짜표를 집어넣은 결정적인 증거죠. 사전투표지 개표 전까지는 김원혜 후보가 수만 표 앞선 상황이었어요. 근데 새벽 2시부터 사전투표지를 개표하면서 2번 김동연 후보 연소표가 갑자기 늘어났다. 가짜투표지를 사전투표지, 물론 당일 투표지도 가짜투표지 많이 넣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방대원이 이걸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면 이게 밝혀졌을까요?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개표 참관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육을 한미부정선거 공동조사단에서 이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 5시 33분부터 두 후보 순위가 바뀌었고 잠시 후는 최종 289표 차로 김원혜 후보가 패배하고 김동연이 승리한 것으로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사기선거로 보여집니다. 자, 개표소 안에 비밀 창고가 있나? 자, 아래 보이는 이 투표지는 뭉터기 신권 다발 같은 표들이죠. 4.15 총선 때 개표장에서 나온 거고요. 종이를 이렇게 한 사람씩 개인이 한걸 투표지를 다 흩어렸다가 다시 모으면 이 모양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신권다발 투표지를 그대로 갖다 놓아야 이 모양이 나오죠. 개표소에서 보이는 뭉터기 민주당 표들은 개표소에서 직접 집어넣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료의 출처는 X계정 보안사, 현장 잠입 추적, 비밀 창고까지 동영상을 찍고 따라가서 찍은 영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개표 참관인이 해야 될 일. 자녀 투표지 보관 장소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요. 자녀 투표지는 통상 개표소 한 구석에 일정한 장소에 두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투표소는
투표소 밖에 복도나 다른 장소에 두기도 해요. 근데 다른 장소에 두었다가 참관인들이 적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나 그게 하나씩 하나씩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몰래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건물 복도나 밖에 있는 창고, 여기서 반입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석, 책상 뒤쪽, 아래쪽 여기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개표 관람석에서 개표 관람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카메라를 켜고 줌으로 당겨서 이 개표소 정문 출입구가 아닌 양쪽 연문, 측면 출입구도 반드시 사진과 영상 찍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신권답을 가짜 투표지를 무슨 제가 전 빵봉투 같은 여기서 꺼내서 개표대 위에 올리는 걸 딱 잡혔습니다. 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 당시 투표지를 빵봉투에서 꺼내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X 계정에서 나온 거고요. 개표 참관인 팁은 개표소 연문 2군데 참관인 배치해야 되고 상자와 봉투, 리빙박스 등 들어오는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개표 시작 후 어수선할 때 새벽녘 등 참관인은 연문 앞에서 휴대폰 영상 찍는 것만으로도 함부로 반입을 못할 거예요. 막는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확대하면 뭐 선거 인수가 있고 투표용지 교부소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참고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이런 사고 발생이나 문제점 발생이 되면 이의 제기서를 이렇게 특별한 양식이 없어요. 그냥 내용을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그 현장에 있는 참관인, 개표 참관인 여러 사람 연서로 서명해서 제출하면 좋고요. 이의 제기서는 이의 제기 투표 처리 전이라고 선관위에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작성해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서, 여기는 대구 중구 개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서를 접수를 했는데 이걸 접수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참관인 여러 명이 서명한 이의 제기서를 개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어서 근거를 남긴 사례이고요. 앞으로 개표 참관인들께서 이의 제기서를 접수 거절하는 선관위 직원이나 개표 참관인 업무를 방해하는 선관위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들이 명찰 등을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되고 동영상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거나 SNS 전송은 금지합니다. 얼굴 촬영은 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 배여 2일화 10대 물정이죠. 10상포 사형. 배여 2일화 10상포 사형 10가지 아시죠? 그 중에서 쌍둥이 투표지에 대한 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부터는 투표함 밖에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투표함 외부만 투명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종전에 투표함 봉인지 붙이는 것과 이번에 바뀐 것은 더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양쪽 옆에 여기가 위에 뚜껑과 밑에 투표통 연결해서 봉인지를 부착하는 곳인데요. 여기 홈을 파놓아서 그 잠금 핀을 이렇게 끼워도 오히려 예전보다 제거가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참관인들은 여기 봉인지 붙일 때 하나로 이 커버가 안 되니까 두 개를 양쪽에 다 붙여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주십시오. 사전투표 참관인들은. 그게 도저히 안 되면 그냥 투표를 이렇게 적어달라고 정도 얘기하고 너무 무리하게 부딪히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개표 참관인들은 여기에 미리 잠금핀을 뺀 흔적이 있는지 이런 걸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자, 개표소 가보신 분들,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참고를 보여드립니다. 개표소, 이거는 모의개표하는 날에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장소가 대부분 체육관 같은 데서 굉장히 넓고 크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할 때 아까 모의개표 참관하러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선관위에 미리 연락이 안 오면 하루 전날 아침 일찍 전화해서 장소 확인하시고 꼭 가십시오. 그리고 모의개표할 때도 그렇고 현장 가시면 와이파이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캡처를 하십시오. 아마 예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개표장에 KT 와이파이를 깔아놨다고 했고 그걸 보통 한 3, 4일 정도 계약을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유와 혁신에서 선거법 최우선 준수하라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투표관리관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한미일보 5월 25일 때 신문 기사로 나온 건데요. 선관위는 불법 도장, 일괄 제작, 사전 회수 등 위법 지침 실태 상세하게 지적하고 위법 지침 동조할 때는 그 투표 관리관들이죠. 사법 책임은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공무원이라서 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에요. 이걸 경고하고 그 공문에 이번 6.3 지선 때는 특히 국제감시단이 옵니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으로 엄격하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투표 관리관들이 공직선거법을 지켜서 반드시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투표 관리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국민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개표 참관인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은 주변의 지인 중에 사전투표 관리관이나 투표 관리관 공무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공문을 받았는지도 물어보시고요. 위법 지침 동조할 때 선관위에서는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상위법을 관리규칙 지침이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사법 책임은 그 투표 관리관 개인 몫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소시효 10년이니까 본인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여기에 따른 변호사 비용 순수하게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선관위 직원들은요. 이런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을
보험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보험에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 개인 돈으로 해야 되니까 잘못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본인의 노후가 불안해지겠죠? 공무원 연금도 박탈당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을 알려주고 투표관리관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 법준수 당부의 글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과 투표함 봉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와 혁신, 부정선거 개혁 특위 선거범죄 감시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인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라는 거,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가짜 투표지 제작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 미리 봉인지 서명한 것을 미리 서명해서 받아가서 그걸 투표함에 붙이는 행위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투표가 끝나기 전이나 아침에 투표 시작하기 전에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인 상태에서 서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 인근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 가면 반드시 사전투표 참관인이 한 명 이상 있습니다. 그 공무원한테 이런 법준수 당부의 글 공문을 받았느냐고 또 물어보시고 당신 자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자신 개인의 도장을 투표지에 직접 날인해야 된다고 꼭 그렇게 하라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부정선거를 줄이는 길이고요. 자, 이번에는 개표소 구조 및 충정 감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소는 계안부가 있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 집계부, 점검부, 우편투표 전담부가 있습니다. 보통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계안부에서 여기 팀장급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계안부에 앉아 있으면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쏟아붓는 것이 테이블 위에 쏟아붓는 데가 계안부입니다. 여기서 개표 참관인이 꼭 해야 될 일. 여러 장의 투표지 같이 접혀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2장이나 3장, 5장이 한꺼번에 적은 걸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 게 있는지 꼭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계안부에서 투표하면서 계안부에 테이블 위에 투표지를 쏟아부으면 그때 위에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위에서. 근데 이제 한 1, 2m 이내에서 찍으라고 하니까 바로 정면 위에서는 찍기 어렵지만 약간 뒤쪽이라도 위로 해서 이렇게 최대한 위에서 내려다 봐야 나중에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계안부 자세한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는 팀장급이 있고 보통 한 4사람 정도? 이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하는 노트북 모니터 화면이 또 한 대 있습니다. 여기서 투표지를 계안부에서 가져와서 여기다 한 뭐 300장, 500장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넘어갑니다. 어느 후보자처럼. 그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앞에서 실제 사례 보여드렸듯이 어느 투표자에게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된지 기표인이 잘 보이게 각도를 낮춰서 확대해서 최대한 잘 찍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누구누구 칸이라는 요 글씨도 좀 나오게 화면은 최대한 크게 선명하게 확대해서 하면 요즘 잘 나옵니다. 투표지 분류기 사진, 영상 촬영 각도는 이렇게 찍어요. 줌 확대, 기표인 잘 보이게 화면 꽉 차게. 이해되셨죠? 쉽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찍으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상 투표지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무효표인데 어느 기표 후보자 칸에 분류가 된다면 반드시 스탑시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재부팅할 것을 요구를 하고 개표록에도 기록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방대나 이런 그 책임자한테 보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사진과 영상 촬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있어서 한 사람은 사진, 한 사람은 영상 찍으면 되겠죠. 심사 집계부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아까 그 보통 바구니 같은 데 담아서 오죠. 그 바구니에 담은 거 이쪽으로 오면 그때 개표 참관인이 쭉 따라가서 여기서 은행의 지폐 개수기 비슷한 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헤아립니다. 헤아릴 때 넘어가면 이걸 또 영상을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1번 후보표라고 분류해놓은 표 100장씩 넣어서 다 할 겁니다. 근데 자세히 사진 찍고 영상 찍다 보면 1번 표가 아닌데 여기 들어간 게 예전에는 거의 7장씩 나왔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그게 아마 조작값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사개수부에서 이렇게 분류할 때 이걸 영상을 꼭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도 이 뒤에 서서 투표지 심사개수기를 통해서 직접 이 투표지들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은행이 현금세는 지폐개수기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쫙 넘어갈 때는 이건 투표지 분류기 속도보다는 조금 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가 더 쉬워요. 심사집계부에서 개수기를 재확인할 때 동영상을 꼭 찍으십시오. 그러면 혼입표동을 찾을 수 있고 부정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전담부. 여기는 관외 사전투표, 또 선상투표지 이런 거 봉투에 다 담겨서 오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하면서 쏟아 부으면 처음에 붙자마자 이것도 위에서 사진 찍고 영상도 몇 카트 찍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회송용 봉투가 개봉해놓은 흔적이 있거나 찢어졌거나 이런 걸 발견하면 즉시 촬영하고 증거 확보하고 개표 현장의 선관위 직원한테 이의 제기하고 개표 중지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당 건은 무효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표록에도 기록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건 신문기사에 나왔던 건데요. 이게 바로 심사개수부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미 2번 후보표로 100장이 분류한 걸 심사개수부에서 재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제목이 도장 뭉개져도 기표 안에도 분류기 통과, 오류율 7%의 발칵. 이게 24년 4월 15일에 나온 거고요.
스카이데일리에 보도가 된 건데 현재는 이 기자께서 한미일보 대표로 계시죠. 포항서 비정상 사전투표지 7장, 2번 후보 득표로 제보자 100장당 7장 오류라니 정말 화가 나. 대구 모의 시험할 때는 1번 민주당 후보 칸에 무효표가 1번 후보 칸으로 집계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경북 포항에서 4.10 총선 개표 당일 엉터리 사전투표지 7장이 특정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개표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QR코드 사전투표지가 분류기를 통과한 채로 발견돼 논란이 됐던 곳이다. 앞에서 아까 보셨죠? 4년 전 QR코드 그 사전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나왔던 바로 그 포항 북구선관위 동일한 곳이네요. 이게 부방대 본부로 보고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개표 참관인은 사고 발생 순간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일일이 신고하고 이재기서 제출하고 개표로 기재 요청하고 사진을 여러 장 선명하게 찍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의심 사례 언론 기사 나왔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스카이데일리도 있었고요. 한미일보 또 경북일보 그 외에도 여러 신문사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도 많이 보도를 해줬고요. 이런 기사들은 나중에 이 제목 보시고 한번 찾아서 이거 구글이나 네이버에서는 아예 검색 안 되게 막아놨더라고요. 이 구글하고 항의해야 됩니다. 네이버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정확하게 치면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숨기는 자가 뭐다? 숨기는 자가 재지연자겠죠? 범인이겠죠? 왜 숨깁니까? 노출되게 해야죠. 자, 개표 상황표, 개표 진행표, 사진 촬영을 선명하게 하는 요령. 이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찍고 나중에 확대하면 글자 다 보입니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의자 앉을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무조건 다니면서 개표 상황표, 개표 진행표 등을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고요. 이거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표 소명, 숫자 다 보이게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비교할 때 분석하기가 쉽습니다. 개표 참관인 티어는 뭐 정당 추천은 8명, 무소속 후보자는 추천이 2명이고요. 지금 여기는 개표소는 굉장히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이게 아마 새벽녘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세종대학교 개표소인데 이번에는 지방선거라서 후보자가 많아서 개표소가 엄청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표소 입구에 가면 이렇게 위치도 같은 걸 붙여놨고요. 그리고 참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여기는 인원이 몇 명 없죠. 이건 이미 새벽녘에 거의 끝날 때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 개표하는 테이블은 많은데 참관 인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감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쉬거나 이럴 텀이 없다는 거죠. 최대한 우리가 많이 감시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 사전투표함은 개표소에 들어올 때 확인하는 접수대가 없습니다. 아예 확인 접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선관에서 출발할 때 확인을 했으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선관에서 출발할 때 투표함이 100통이었으면 그 중간에 어디에 거쳤다가 그 사이에 몇 통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개표소 들어올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각한 건 관내 사전 투표함이 선관위를 출발해서 개표소에 들어올 때는 개표소 정문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연문 어딘가로 자기들이 문을 새로 만드는지 다른 데로 그냥 슉 들어와 버리고 전혀 대조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표 참관인들은 정말 매의 눈으로 그걸 감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담당한 동에 사전 투표함 수가 몇 개인지 미리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마 개표 참관인들은 이미 팀장을 정하고 각 해당하는 동을 배정을 해줄 겁니다. 그 동 선관위 전화를 해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 몇 개, 관내가 몇 개인지 다 받아 적어서 그걸 표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개표 참관인들한테 나눠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가서 투표함이 도착했을 때 그 통수가 맞는지 대조를 하면 됩니다. 투표함이 들어왔을 때 뚜껑 열린 게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있으면 사진 찍기 똑같고요. 뭐 투표로 확인 예시는 투표 교부 메시지. 근데 이거까지는 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투표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투표함이 들어오고 나면 잠시도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수당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개표 참관 이게 감시하는 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투표함 들어오기 전이라도 개표소, 복도, 창고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상 유무를 다 확인하고 사진 찍고 참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말 그 개표하는 그날만은 정말 제대로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투표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구 바닥에 이렇게 관내 사전투표 어느 선거구 지역을 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게 투표함이 이렇게 쌓일 겁니다.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사전에 확인한 어느 동이면 자기가 맡은 동에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 개수가 몇 개인지를 미리 알아뒀을까요? 보통은 관내 사전투표 1일차 하나, 2일차 하나, 대부분은 2개입니다. 그리고 동네 인구수가 가장 많은 데는 뭐 2개가 아니고 한 3개나 4개 되는 데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런 건 전국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이 통수가 원래 확인했던 것보다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통이 하나가 가짜가 더 들어와 버리면 수천 표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확인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투표함 위에는 그 동에서 이게 이제 이 표는 보니까 당일 투표함이네요.
옛날 거 보면 압니다. 당일 투표할 때 이 위에 오늘 몇 명이 투표했고 투표 인원 선거에서 이런 걸 자료들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도착하면 여기 투표함의 봉인지가 서명이 잘 보이게 사진 찍. 이건 지금 사진 잘못 찍은 겁니다. 이렇게 찍으면 서명 하나도 안 보이죠? 요건 요거대로 찍고 이렇게 찍고 요 가까이서 밀착해서 딱 봉인지 나오게 요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 봉인지 서명 보이게 약간 무릎을 내려서 아래로 해서 요렇게 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봉인지 서명과 사전투표 참관인이 찍은 그 봉인지 서명하고 대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투표 참관인들과 같은 돈끼리 연결을 시켜서 그 사진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잘못 찍은 케이스입니다. 왜냐? 이렇게 찍어서 이 글자가 하나도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는 요 바구니 안만 찍고 여기가 어딘지 요거까지 나오고 요렇게 화면 꽉 차게 찍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투표지 기표 내용이 잘 보이게 화면 꽉 차게 더 크고 선명하게 확대해서 촬영해야 하고 네. 신권 투표지, 통과리 의혹, 가짜 투표지 이건 사진 일단 잘 찍었어요. 왜냐하면 옆으로 이렇게 찍어야 이거는 진짜 신고당물 투표지 한꺼번에 일괄로 투입한 걸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요렇게도 한 두 카드 찍고 여기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또 하나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짜 투표지가 어느 투표소 투표지인지 그리고 투표 관리관 누군지 이름은 누군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찍은 것도 에이스 투표 참관인이 감시 활동을 잘하고 잘 찍은 겁니다. 다음에 요 위에서 하나 더 찍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이것도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 이것도 정말 아주 에이스 참관인이 잘 찍은 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이거 전부 신권다발 투표지죠. 어느 투표지인지 다 보이죠? 여기도 이렇게 크게 여기 다 글자 보이게 선명하게 잘 찍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모든 이 빳빳한 투표지는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든 관내든 전부 통과돼서 새로 만들어 놓은 투표지로 의심이 됩니다. 이런 증거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 이런 증거 사진들이 있으면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미국 조사단과 함께 그 이후에 우리가 전부 그걸 통해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 전날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에서 실시하는 모의개표 시험 운영에 꼭 참여하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표일 2일 전까지 문자가 안 오면 해당 선관위에 전화해서 항의하고 모의개표 장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참석하십시오. 물론 거기도 모든 개표 참관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정당당 한 2명 정도나 이렇게는 가게 할 겁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표할 때 뭘 보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모의개표 시 전자개표기에 부착된 봉인지가 있어요. 거기는 선관위원들이 적고 선관위 직원하고 3사람 정도가 아마 서명돼 있을 건데 혹시 한 사람의 동일인 필체인데 이것도 사진 찍으십시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보통 적게는 뭐 3대에서 많게는 한 7대, 10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비용이라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두 대만 정상 작동 여부 테스트 한다고 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비용도 그날 다른 게 고장나면 쓰기 때문에 거기 가져온 전자개표기, 즉 투표지 분류기는 전부 다를 다 모의 테스트 하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개표할 때 그 사용할 건데 정상 작동되는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그렇게 요구하십시오. 무효표 숫자 투표 시에 그 투표지가 똑같은 걸 넣었는데 분류할 때마다 숫자가 달리 나오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십시오. 달리 나온다 하면 부팅하라고 해야 돼요. 컴퓨터를 끄다 켜면은 또 정상 작동합니다. 그리고 투표지가 1번 후보자 칸에 다른 2번 찍은 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의 개표가 끝나잖아요. 끝나면 또 그 투표지 분류기나 투표지 작동하는 노트북에 봉인지를 작성해서 거기다 다 봉인해서 붙입니다. 이때도 거기 참석한 개표 참관인 2~3명은 그 봉인지에 같이 서명을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해야 그 다음날 저녁에 진짜 개표할 때 그걸 가져와서 그날 혹시 밤에라도 가져가서 그 투표지를 발급하거나 작동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을 이동할 때 어떻게 감시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추천 개표 참관인 8명 확정 후에 단톡방을 개설하고 리더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리더는 선관위에 전화를 해서 관내 사전 투표별 관내 사전 투표함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다 하고요.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관내 사전 투표함, 관내 관외 사전 투표함 개수를 적어서 조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개표 당일에는 오후 한 5시경까지 선관위로 가는 걸로 아는데 연락이 올 겁니다. 투표함을 반출 확인하는 개표 참관인 이게 1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2명이 갔습니다. 확정하고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보통 이삿짐 센터 차량이 옵니다. 거기 실을 때 관내 동별 투표함 개수가 맞는지 메모해온 그거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할 경우에는 투표함을 실은 차량을 따라가면서 중간에 이상한 투표함을 추가로 싣는 게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차가 출발하고 다시 차를 따라가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참관인이 아닌 다른 그 지인이나 부방대원이나 감시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투표소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투표함을 실은 차량이 가면 그 뒤에 따라가면서 다른 데 어디 들리는가를 감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연락을 해서. 그리고 투표함 실은 차량은 개표소에 도착하면 정문이 아닌 다른 여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투표함이 들어오면 접수돼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투표함 통수가 늘어나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개표 참관인이 참관할 때 핵심 감시 요령 앞에서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인 1조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조편성을 하고요. 각자 뭘 담당할 건지를 그리고 어느 동을 배분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 2명은 투표함이 도착하면 동별 투표함 개수 메모와 대조 기록하고 봉인지 사진을 가까이서 근접 선명하게 촬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인지에 탈부착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 대조하고요. 그리고 정문 옆에 옆문 있죠. 투표소는 다 청문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 가고 이런 그 옆에 큰 가방이나 박스나 비정상 투표함이 들어오는지 항상 감시해야 됩니다. 절대 이런 게 출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여기 아예 2명을 배치해서 거기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영상을 계속은 안 찍어도 가끔씩 찍고 이거 휴대폰 들고 사진 찍는 걸로 서 있기만 해도 이 사람들은 가짜 투표지를 들고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들 위축되어서 함부로 못 갖고 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밤 10시나 11시 지나면 간식 박스가 들어오거든요. 간식 박스 있으면 그거 들어올 때 그거 뭔지 한번 보자고 확인하십시오. 그 안에 위에는 간식이고 밑에는 혹시 투표지가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반드시 그런 거. 근데 말은 부드럽게 그리고 단호하고 강경한 표정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 부딪히거나 싸우지는 마시고요. 계안부, 개수부, 심사개수부, 점검, 온라인 전담부 등에 무소무성 투표지 있으면 그 같은 동을 흐름을 따라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연결되게 촬영하고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개안부터 개표 상황표, 단말기 유효 투표지 집계표 등 심사개수부에서도 숫자 기록하는 장면 등을 연속해서 확인하고 촬영해두면 나중에 그걸 어디에서 조작했는지 이런 걸 찾아내기 훨씬 쉽습니다. 모든 동네를 다 커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동네만 지정을 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선관위 연석이 있고 그 옆에 선관위 직원 한 명이 집계 보고석이라고 있습니다. 노트북 한 대로 집계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데 여기를 할 수 있으면 수시로 촬영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숫자하고 나중에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개표 진행표, 개표 상황표 이걸 벽에 붙입니다. 할 때 한 장씩 따로 복사를 요청하거나 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이거 사진은 선명하게 숫자 잘 보이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로 새벽이겠죠. 개표 종료 선언 후에 최종 개표 결과 집계표. 최종 개표 결과 집계표입니다. 이걸 반드시 사진 찍어야 됩니다. 왜냐? 개표 다 끝난 후에 이 개표 결과 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현장에서 개표 최종 결과 집계표를 사진을 찍어야 그 후에 이걸 바꾸고 했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표 참관인 분들께서는 아침에 개표 종료 선언 후에 최종 개표 결과 집계표를 반드시 사진 찍으십시오. 만약에 선관위 직원을 이거 사진을 못 찍게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명찰과 이런 걸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리고 이 얘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왜 당신은 이걸 못하게 하느냐? 싸우지는 마시고 그렇게 단호한 어조로 얘기하십시오. 그거는 당연히 개표 참관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표 상황 입력 보고하는 게 아까 개표 최종 집계하는 그 선관위 직원이 한 사람이 이렇게 입력하고 있을 겁니다. 자, 개표 참관인 준비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갤럭시 S7 이상인데 가급적 최신형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영상 찍으려면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이런 걸 좀 많이 삭제하거나 옮기거나 다른 데로 옮겨서 저장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면 굉장히 배터리 소모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보조 배터리 중에 10,000A, 요즘은 20,000A까지 잘 나옵니다. 이런 보조 배터리, 뭐 브랜드는 상관이 없고요. 보통 한 20,000A짜리 2개 정도가 있으면 충분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기 다 땡소나 대형 문구점, 쿠땡이나 여기서 구매하면 한 2만 원 후반에서 4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 없는 분은 꼭 구매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변에 빌릴 수도 좋고 꼭 갖고 오시고요. 휴대폰은 본인이 갖고 있는 통화하는 휴대폰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집에서 안 쓰시는 옛날에 쓰던 휴대폰 중에 공폰이나 이런 걸 한 2개 정도 여유가 있으면 갖고 가셔서 그걸로 사진하고 영상을 많이 찍으십시오. 왜냐하면 한참 찍고 있는데 거기 전화가 오거나 뭐 이러면 정상적으로 참관, 감시 활동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비상식량 가지고 가십시오. 음료수가 근데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자꾸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당한 정도 생수하고 이런 조금만 가져가시고 당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초콜릿이나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갑자기 에너지 올릴 수 있는 걸 좀 준비하시고 밤이라서 춥습니다. 두꺼운 옷을 꼭 가져가시고 운동화는 편한 신발 필수입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준비물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상세 자료도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한 봉인지 이걸 연결해서 받을 수 있으면 미리 받아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걸 프린트해서 들고 가면 더 좋습니다. 안 되면은 휴대폰에 받아서 다운받아서 갖고 가시고 참관인 감시단 교육 교재나 교육 받을 때 했던 그런 자료들을 한 2장 정도는 갖고 가시고요.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가 몇 명인지 이건 선관위 미리 사전에 자료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아까 저장 공간이 충분한 스마트폰, 카메라와 보조 배터리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개표 참관인 중에서 팀장이나 책임자 한 분 정도는 가끔 개표에서 정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정전되는지는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정전 대비용으로 비상용 조명 기구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예전에 대구 도태우 후보가 출마했던 중남구 개표소에도 정전이 된 적이 있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부방대에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표 참관인 중에 책임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표 참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데 동별, 봉인지, 사진, 대조, 개표 업무 파트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누구는 뭘 할 건지 좀 정해주시고, 그다음에 개표 선언하기 전에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함하라고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개표 선언하기 전에 사전 투표함을 먼저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새벽녘에 사전 투표하면서 조작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난 3구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사전 투표하면 봉인지 대조도 하시고요. 그리고 잔여 투표지, 투표 관리관 도장 등 선거 물품이 개표소에 들어옵니다. 그거는 어느 한 특정 장소에 번하고 있는데 그걸 반드시 감시하는 담당자를 배치해야 됩니다. 개표 참관인 중에 한 명, 한두 명 정도 이걸 감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개표를 시작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원칙은 모든 투표함이 도착하고 나서 개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선관위에서는 투표함이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개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걸 일단 요구를 하시고 최대한 관철되도록 부딪힘 없이 요구를 하십시오. 자, 그럼 개표 참관이 할 수 있는 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송부된 당일 투표함에 인계 인수할 때 참관하시고요. 관내 사전 투표함, 우편 투표함, 제외 투표함에 선관위에서 개표소 이송할 때 참관. 요거는 대표자 2사람 뽑아서 할 겁니다. 투표함의 특수 봉인지 서명 등이 이상하거나 그런 유무를 검사하고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하고 개표소 안,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하고 감시하고 또는 촬영, 사진, 영상 촬영 다 가능합니다. 즉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다니면서 다 보시고 감시하고 사진, 영상 촬영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개표 상황을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보는 가능합니다. 근데 참관 도중에 선거의 효력에 관해 선관위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아까 그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의 제기합니다라고 손 들고 얘기하라 그랬죠. 하고 그다음에는 이의 제기서도 수비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개표록에도 적도록 하고 이런데 단 너무 큰 소리 지르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그런 언동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혀서 당당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표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현장 선관위 개표장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시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개표록에 기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이거는 꼭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할 때는 선관위 관리관에게 이의 제기 접수증을 받으시오. 내가 이의 제기를 했으니 이의 제기 접수를 했다는 접수증을 발급해달라고 그거 사인해달라고 그냥 손으로 적으면 됩니다. 이의 제기 접수증, 뭐 선관위 직원 누구, 참관인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그냥 간단히 손으로 적어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개표 참관인이 할 수 없는 일, 하면 안 되는 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사무 방해나 지연, 개표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투표지에 손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표 참관인은 투표지에 손대면 안 됩니다. 개표소 내에서의 참관, 촬영은 자유롭게 보장되나 개표 사무원과 선관위원, 직원이 정상적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밀착해서 참관, 촬영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1 내지 2m 이내에는 접근 금지도 변경됐어요.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1 내지 2m 이상에서 사진 촬영하고 다 가능합니다. 1m 이상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확대해서 줌 이렇게 당기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절대 부딪히거나 큰 소리를 싸우지 마시고요. 1 내지 2m 이상에서 촬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 의혹 제기 차원의 불합리한 요구나 이의 제기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네. 그런 행위가 계속돼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장 조치도 가능하니까 이렇게까지 부딪히거나 그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및 투표지 심사 개수기 사용 중지 요구하면 안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는 반드시 사용을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개표 사무원에 소매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지 말라. 뭐 근데 옷이 아주 부품하고 그 안에 좀 의심스러운 개표 사무원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적어주는 거 보니. 근데 모든 개표 사무원의 가방 등 소지품 회수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 근데 이것과 달리 개표 사무원 중에 정말 의심스럽게 그냥 일상적인 소지품 간단한 걸 작은 가방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이해됩니다. 근데 정말 크고 다른 핸드백이나 가방을 가져온 사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여기는 뭐 왜냐하면 우리가 개표 참관이 많이 없고 이런데 그 가방에서 몇백 표 꺼내는 거 간단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유심히 살피고 그거는 혹시 왜 가방이 이렇게 큽니까? 거기 혹시 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개표소 내에서 고정식 카메라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산발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럴 공간도 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또 이번에 특히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표소 내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 실시간 중계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등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사진하고 증거를 다 찍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위에 관람석에서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사진, 영상 많이 찍어두면 됩니다. 이 실시간으로 게시는 하지 않고, 네,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자,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찍으라고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도장을 미사용한 이 사례이고요. 공직선거법 179조의 무효투표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고요. 근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 청인이 날인된 후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이거는 이전에 이렇게 네, 네, 규정을 이렇게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관리관들한테 이런 도장을 일괄로 제작하고 끝나고 나서 폐기하겠다는 동의서를 사전에 이런 양식으로 받습니다. 말이 동의서지 이게 개인이 원해서 하겠습니까? 전국의 사전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공무원 여러분, 이걸 동의해 주지 마십시오. 하는 순간 여러분은 선관위의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 개인 자신한테 돌아갑니다. 이걸 동의해 주지 마시고 순수하게 자기 개인 도장을 가져가서 이번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하고 본투표 때도 개인 도장을 날인하고 사용을 하십시오.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투표관리관은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까지 사용하던 투표함 사진인데요. 기존에 위에는 플라스틱이고 밑에 안에는 이렇게 부직포 비슷한 이런 재질의 안에 천자루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부직포니까 이게 재질이 다른데 여기 봉인지가 붙겠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관내 사전투표함은 아예 투표함 뚜껑이만 붙이도록 했었어요. 완전 눈속임이었죠. 그 여론이 하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밖에 투표함 이거 플라스틱 불투명해서 투명한 걸로만 바꿨어요. 어이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 손가락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헛소리인데 이번에는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양식 바뀐 거 말씀드렸죠. 사전투표지의 QR코드나 바코드로 투표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확정할 수 있다는 걸, 특정할 수 있다는 걸 선관위에서 자백 아닌 자백을 했습니다. 부여 투표지가 왜 시험 고물상에서 나와? 이거 중앙일보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부여 투표지가 경기도 시험 고물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찢어진 채로. 이게 고물상 가서 직접 그 쓰레기 다 뒤져서 애국 시민들이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냈더니 선관위에서 뭐라고 했냐 모르겠대요. 근데 그 다음날 기사를 냈어요. 이 사전투표 용지는 경주 어디 있는 임시투표소에서 발급된 것이고 그 선거구에 5642번째 투표자 거라고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QR코드, 바코드로 이 투표지가 누구 것인지 선관위에서 특정할 수 있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밀투표 침해된다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투표 관련 개인 도장 찍고 이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하고 5가지 있는데 이걸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개표 참관인들은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 중에 기억나시는 거는 꼭 현장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사전투표함, 관내 사전투표함을 각각 따로 보관을 하고요. 보관하는 출입구 입구에 이렇게 봉인지를 붙입니다. 여기는 선관위원과 선관위 직원들의 봉인지 서명하고 문에 이렇게 붙여놓죠. 근데 출입구는 지문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지문 등록한 사람이 거기 자기들 말로는 선관위 사무국장과 뭐 실무 직원하고 몇 사람만 등록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밤에 와서 문을 열어줬는지 아닌지 몇 번 열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우리 참관인들이 가서 앞에서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 감시를 잘 못하게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감시를 해서 가게 되면 여기 봉인지가 뜨는 흔적이 있는지 이런 왜냐하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끝나고 투표함을 여기 보관하고 나면 이 창고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 봉인지 뜯을 일이 없고 개표하는 날 꺼내기 위해서 그때 한번 뜯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 떠든 자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는 우편물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이걸 뜯고 다시 들어가서 놓고 하니까 그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입구에 있는 봉인지는 절대 뜯은 흔적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전투표함 장소에 CCTV 열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중앙선관위 거기서 열람 신청해서 한다고. 근데 이걸 감시를 잘한 사람이 했더니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6시 15분에는 여기 투표함이 9개죠. 근데 9시 39분에 갔더니 10개가 됐어요. 하나가 늘었습니다. 이걸 투표함 그 보관 장소 CCTV 열람하러 가서 지키던 부방대원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제보를 했고 이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왔고요. 이 자료는
X 계정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인천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 인천지방합동청사 앞에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실 CCTV 영상 화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표함 지킴이 애국자님들께서는 CCTV 열람할 때 수시로 사진을 찍고 그 앞에 찍은 사진하고 촬영 대조하고 투표함 계속 확인을 하십시오. 문제 발견되면 즉시 지역팀장한테 보고하고 부방대 또는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개표소인데 여기는 투명 리빙박스 같은데 이게 아마 개표하는 데 필요한 물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출입 금지하고 했는데 이게 글쎄 여기 무슨 물건을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녀 투표지를 어느 한 장소에 특정해서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표소 안에 가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데 2024년 아니요 25년 24년 대선이 작년이었죠. 작년 대선 때 어느 지역에서 시민 한 분이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사전 투표가 끝나고 선관위 투표함 지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선관위 그 주차장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더니 선관위에 이제 출입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 출입하는 차량들 뒤에 번호판하고 이런 거 다 찍으십시오. 근데 거기 차에다 자꾸 뭘 실어요. 이런 리빙박스, 투명한 리빙박스를 한 5-6개 이상 실더래요. 그래서 뭐 그 선관위 주차장은 당연히 감시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 싣는 리빙박스를 사진을 줌으로 당겨서 찍었대요. 이것도 젊은 청년들 참관이니까 이 사진을 잘 찍었어. 그랬더니 그 안에 이게 투명하니까 보였어요. 그게 바로 대선 투표 용지로 보였어요. 거의 대선 투표 용지로 보였어요. 그래서 얼른 부방대 본부에 보고하고 전화하고 변호사님 직접 출대해서 그리고 112 신고를 즉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똑똑해서 112 신고를 해서 조금 전에 그 차량이 출발했으니까 차 번호를 알려주고 경찰에다가 그 차가 어디로 가는지 그 안에 수상한 물건이 뭔지 확인해달라고 신고를 했더니 이 경찰에서 멀리 있는 다른 차량한테 연결을 해서 경찰 차량의 순찰자가 따라가면서 그걸 확인을 했답니다. 해서 그거 물품을 확인한 결과 선관위에서 미리 아마 손을 선 것 같아요. 자기들은 개표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걸 변호사님하고 그 신고했던 분들하고 젊은 청년들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수상한 투표지로 보이는 그걸 이 투명 리빙박스에 싣고 성경차 갔다.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서 제출하고 이게 부방대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6.3 대선이니까 이게 이틀 전인가? 이랬을 거예요. 하루 전이니까 이틀 전. 이틀 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개표하기 전에, 투표도 하기 전에 가짜 투표지 만든 것을 개표소 어느 특정 장소에 대부분 미리 갖다 숨겨놓지 않았나? 그게 관내든 당일이든 그런 투표지를 만들어서 미리 숨겨놨다가 개표할 때 개표 참관인 감시인이 적을 때 소홀한 틈을 타서 집어넣으려고 그게 어느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렇게 보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국의 모든 그 자유애국 시민 여러분들은 집 인근에 있는 선관위 거기를 지금부터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소, 확정된 사전투표소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이 자료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건 확정된 유권자 수는 원래는 5월 22일에 유권자 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인 명부의 확정 상황표에 총 이게 성동구 을인가요? 네. 성동구 을. 총 선거인 수가 17만 7,850명. 그러면 비례대표 선거인 수가 17만 7,850명이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구 선거인 수도 17만 7,85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역구 선거인 수는 428명이나 부족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조작하다 보니까 이걸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안 맞습니다, 뭐가. 그러니까 우리는 개표 상황표든 개표 진행표든 사진을 많이 찍다 보면 이런 거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습니다. 개표 상황표 나오고 진행표 나올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쏟아지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이유입니다. 이게 절대로 이렇게 숫자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이건 현장에서 못 찾더라도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분석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선관위에서 최종 개표 결과입니다. 그것과 나중에 저희들이 이렇게 대조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다면 대조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거 뭐 심사개수부에서는 한 장 한 장 안 넘기고 이렇게 쭈르륵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검표로 할 수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넘기는 거고요. 투표지 분류기에 처음에 넣을 때 이렇게 장착해서 넣으면 시작 스타트 누르면 이렇게 분류기를 한 장씩 탁탁 넘어갑니다. 자, 개표 참관인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 들고 사진 찍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여기는 부방대원들 한 명도 없는가 봐요. 깨어있는 애국 시민, 부방대 등 이번에 그 자유와 혁신 참관인 등 모든 개표 참관인들은 의심하라 촬영하라.
끊임없이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서 있고 그냥 이거 봐서 뭘 찾습니까? 하나도 못 찾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참관인들 중에 부방대나 이렇게 특별히 교육받은 애국자가 아닌 이상은 거의 8, 90% 이상 이렇게 팔짱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힘에 제안을 했죠. 국힘당 참관인들 교육을 우리가 무료로 해주겠다. 근데 국힘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국힘당 참관인은 국힘당 그 후보자를 추정하는 자들을 수당받는 걸로 생각하고 배정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에서는 참관인 교육 뭐 TF팀 띄운다고 하더니 국힘당에서 만든 참관인 교육 자료 한번 영상 찾아보십시오. 20분짜리인데 이 자료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걸 보고 참관인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글쎄요,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찾아봤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이번에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부정선거 감시단이 들어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발족했고 미국 부정선거 조사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6년 3월 달에 미국에서 CPEC USA 2026 행사가 있었죠. 아주 큰 행사입니다. 여기에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여기는 각국의 국무총리급 이상, 뭐 부통령, 대통령급 이상 거의 한 13, 14개국 대표들이 참석해서 서밋 행사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연설을 하셨고요. 별도로 그 다음 날 단독 연설도 20여 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5개 결의안 채택을 요구를 했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 5개 결의안 채택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의안을 채택해달라. 미국 의회에서. 둘째, 사이버 선거팀 해킹에 대한 적극적인 미국에서 개입을 해달라.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해달라.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가담한 그 대법관들 전부 다 금융 제재 또 미국의 비자 취소 등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가담한 부당한 그 판결을 한 그런 대법관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금융 제재, 미국 비자 취소 등 제재를 해달라는 요구안을 이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 한미 동맹소 이 5가지를 결의안을 2026 CPEC USA 행사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유와 혁신 황교안 대표와 한국의 부정선거 감시단 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그 애국자들이 미국 직접 가서 활동하고 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이번 6.3 지선에서 한국 미국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발족하게 되었고 미국 감시단이 한국을 오게 된 것입니다. 투개표 참관인들의 적극적인 참관과 부정선거 의심 증거 촬영, 감시 활동을 이렇게 우리가 해두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미 부정선거 공동감시단과 미국 감시단이 분석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부정선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에 바로 다 막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할 때 증거로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금융 제재나 이런 그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의심하고 찍고 증거를 채증하면 됩니다.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발족 배경과 미국 감시단 입국 추진 과정 등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 행사했는 자료나 사진 등을 참고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특히 여기 마이클 린델 회장님이란 분은 미국에서 그 린델 베개 만드는 회사의 큰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그 재력가이신데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을 때 부정선거로 낙선한 걸 알고 자기 사재를 수백억을 투입을 해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사이버 조사단을 꾸리고 부정선거를 막는데 큰 기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번 CPEC 2026 USA 행사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가셔서 린델 TV의 마이클 린델 회장을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박지원 변호사께서 미리 같이 간 젊은 청년들한테 특명을 내렸죠. 가서 린델 회장님과 이렇게 인터뷰할 분들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얼른 얘기를 해라.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이 거기 서밋 행사에서 발언도 하셨고 20분 또 별도의 단독 연설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엄청나게 우리 영국이나 일본이나 각국 부통령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서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린델 회장님을 찾아서 얼른 인터뷰하려고 갔더니
그 바쁘다고 다른 사람들 다 거절하면서 황교안 대표님 인터뷰를 장장 50분간 했습니다. 하면서 부정선거라는 공동 관심사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사진만 찍어주면 될까요?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정말 깊이 있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럼 뭘 도와주면 될까 해서 바로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 발족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에서 부정선거 사이버 조사단 팀을 보내주겠다고 이 자리에서 그 황교안 대표께서 확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정선거 미국 감시단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역감시단 부방대 애국단체 시민동 연락망을 구축을 하고요.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걸 한 번 더 중요한 걸 강조하겠습니다. 지역별 총괄 리더 정하고 참관인 연락처를 확보해서 선거 구별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자료를 나중에 다 취합할 겁니다. 대원 간의 역할 협의를 배정하고 투표로 투표 함수, 봉인지 사진 등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이 함께 공유하도록 해야 되고 지역 TV나 유튜브, 투개표 관람석에서 참관, 상황, 사진, 영상 촬영 등 필요시 실시간 방송. 관람석에서 실시간 방송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것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표 참관이 개표 원칙을 사전에 그 선관위 직원들과 협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개표 참관인 그 조장이나 팀장급들은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뭐 참관인 없는 개표는 무효인데 이거는 뭐 거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투표소 내에 투표함 적치 구간과 별도의 잔여 투표지 적치 구간을 따로 설정하자. 이미 되었을 것 같은데 딱 눈에 보이는 데서 거기를 지키도록 그걸 해야 되고 모든 투표함이 도착한 후에 개표 시작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관내 사전 투표함, 우편 투표함부터 개표 완료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표 시작하도록 이걸 요청을 하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함, 우편 투표함부터 개표 완료한 후에 당일 투표함을 개표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이걸 거절하는 선관위 직원이 있다면 그 사람 명찰을 사진을 찍고 그 얘기하는 음성을 녹음을 하십시오. 얼굴은 안 찍더라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했다는 걸 증거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절대로 큰 소리 내거나 부딪히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 관내 사전 투표함은 1일차와 2일차 각각 개표 결과를 하나하나 따로 발표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관내 사전 투표함 1일차, 2일차 투표함이 두 개입니다. 그 두 개를 한꺼번에 개함해서 쏟아부어서 개표도 하지 말 것이며 따로따로 했다 해도 그걸 개표 진행표, 개표 상황표를 합해서 한 장으로 적지 말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섞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비교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 투표구별 순서대로 개표 진행을 거기 보면 각 선관위마다 각 동별 명단 리스트가 쫙 있습니다. 가나다 순이든 그 순서대로 진행하다. 근데 이건 뭐 꼭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렇게 요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2개 이상의 투표함을 동시에 한꺼번에 쏟아부어서 개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못하게 하고요. 선관위 직원, 개표 관계 사무원 등이 참관인의 참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요. 참관인 간의 역할 분담은 앞에서 제가 대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중복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개표 참관인 역할 분담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시 상세하게 조금 더 적어놨거든요. 네. 자, 투표록 작성 예시는 이렇고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됩니다. 개표 참관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근거 법령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건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한번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개표 참관 방해를 하면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의 제기서 양식은 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 발생한 내용을 A4지를 여유분을 좀 가져가십시오.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그냥 양식이 꼭 특정된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야 이렇게 적고 개표 참관인 몇 명이 연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샘플로 그때 상황이 일어난 이런 거 몇 가지만 적으시면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A4 한 장에 짧게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선관위 직원의 업무용 노트북 PC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관위 지금 한 사람은 노트북을 사용해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계 보고용 단말기 한 대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사람은 사실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 직원이 최종 집계 보고용 그 앞쪽에 선관위원들이 있고 그 앞쪽에 있는 노트북 그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선관위 직원들이 자기 개인 노트북 사용 그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개표 사무원을 촬영할 수 있는 고정식 카메라 설치 허용을 요구하면 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고정식 카메라 설치할 때도 없으면 자리가 복잡해서 해수도 안 되고요. 개표 사무원 휴식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통제할 것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너무 세세히 이런 거 나와 있죠. 같은 사유로 지속해서 이의 제기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면 개표 지연 방해 질서문란으로 판단해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지식인들이고 다 그 정도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개표 사무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 관리관을 통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개표 사무원들은 선관위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나 할 때 격앙된 큰 목소리로 항의하거나 질서 유지 차원의 항의를 하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조치가 따릅니다. 경고되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흥분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손 들고 뭐 이의 제기합니다. 아니면 여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의 제기합니다. 기록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좀 단호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할 권리, 말할 권리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고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뭐 개표에 개입하거나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는 뭐 3년 이하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개표 참관이 할 수 있는 일 지금 교육 자료 강의 들으신 분은 충분히 숙지해서 다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개표 시작하기 전에 대응 요령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들어올 때 접수 절차가 없다는 거. 그리고 별도의 문으로 우리도 모르게 어디 뒷문으로 순식간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개표함 통수가 몇 개인지 맞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할 시간조차도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그걸 놓자 말자 바로 개함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함 계속 확인하고 대조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확인한 뒤에 개표하도록 하면 됩니다. 문제 있는 투표함은 사진 찍고 영상하고 이런 거 찍으면 되고요.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과 개표 참관 불능 위반 이의 제기 하시면 되고 참고 서식은 아까 있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개표 중에 대응 요령은 뭐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뭐 위조 투표지나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면 아까 이의 제기합니다. 그다음에 112 신고 이런 거 아까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걸 선관위원장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 개표 중단을 요청하고 그 투표하면 별도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해서 거기서 원래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는데 경찰에 112 신고해도 경찰들이 개표소 안에 안 들어옵니다. 선관위에서 못 들어오게 했나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112 신고하면서 개표소로 출동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반드시 개표로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개표 참관인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아침에 개표 종료 시까지 새벽까지 반드시 감시하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정을 넘기면 선관위가 철야 참관으로 간주해서 사인하고 귀가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12시 넘으면 그 수당 받는 게 조금 더 금액이 더 많습니다. 12시 넘으면 새벽까지 있었던 걸 간주하고 돈을 준다고 가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종용한다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고 끝까지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막고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아침에 개표 종료될 때까지는 현장에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개표 참관인 감시자가 사실은 다른 뭐 부방대나 이런 참관인을 제외한 일반 참관인들은 새벽 되면 거의 다 가고 없습니다. 몇 명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짜 투표지 유입 등 이게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참관인 중에 얘기가 좀 통하면 같이 감시합시다. 가지 마십시오. 얘기도 좀 하면 좋습니다. 개표 종료 직후 최종 수치 반드시 확인하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후보별 득표수, 총 투표수, 무효표수 및 즉각 대응. 이걸 개표 종료 직후 최종 수치 이걸 확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개표 참관 책임자는 촬영된 투표소별 개표 상황표와 정리부의 본인 사진 투표 이미지 파일을 모두 보관하게 하고 그 상황을 참관하고 나중에 본부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새벽까지 개표 참관 감시를 하려면 그 전날은 일찍 푹 주무시고 충분히 체력을 미리 안배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개표 참관인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부정선거 반드시 척결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윤어게인 반드시 윤어게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걸 많이 찾아내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신문에 기사에 실어준 언론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조정동 했습니까? 아니죠. 기존에 한미일보, 경북일보 또 뒤에 있습니다. 예,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데 열심히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응원해야 되겠습니까? 한미일보 같은 데를 우리가 믿고 키워야 할 언론사. 한미일보가 광고도 못하게 하고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그 정확한 기사를 부정선거 기사도 그렇고 많이 나오죠. 그럼 우리 여기서 주간지를 발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구매해 주는 게 이 언론사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창간호고요. 1, 2, 3, 4 지금 한 7, 8호까지 나왔을 텐데 여기 구독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구독 신청은 QR코드 찍고 아니면 QR코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구독 신청은 02-2088-1201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여기서 구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주간지는 월 한 19,900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뭐 여러 개 되신 분은 그렇게 폰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고 키워야 할 정통 언론지 파이낸스 투데이가 있죠. 우리 앞에서도 이런 기사 많이 내준 언론사입니다. 이 후원 방법은 ARS 후원은 1877-0583이고 통장 입금은 국민은행 410-102-01-272-214 인세영 기자님 대표님 이쪽으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 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다고 하니까 파이낸스 투데이는 오랫동안 이런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일 투표합시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율을 높이는 게
사전투표 조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일 투표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집 근처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선관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 개표 참관인뿐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 애국 시민 여러분은 집 근처의 사전투표소와 선관위를 감시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 투표지 발급기,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사전투표소에 이미 설치했다는 제보가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사전투표는 29일, 30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통상 하루 전날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지난 19일에 설치를 하고 미리 당겨서 설치를 합니까? 이번에는 지방선거 후보 출마자가 너무 많아서 조작할 게 너무 많아서 일찍부터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감시하느냐? 집 근처 사전투표소 강당이나 그 장소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낮에든 밤에든 불이 켜졌는지 밤에 불 켜졌는지 보십시오. 창문 텀이 있으면 사진 영상 찍으십시오. 그리고 선관위도 밤에 불이 켜져서 작업하는지도 보십시오. 선관위 주차장에 가서 감시하시고 사진 찍으면 드나드는 차량들 수상한 게 있는지 감시하십시오. 그리고 선관위 투표함 지킴이는 투표함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24시간 교대로 해야 되고요. 그 전에라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가서 하고 이런 게 있으면 제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박스나 물품, 뭐 택배 상자 이런 게 있으면 사진, 영상 다 찍고 들어가는 차량도 찍고 거기에 그 물품이 뭔지도 물어보십시오. 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묻고 하십시오. 네. 그리고 개표소 건물 복도나 창고 등을 확인하시고요. 개표소 그 장소 하루 전날 모의개표 시험하러 갔을 때도 쭉 둘러보십시오. 어느 특정 장소에 미리 가짜투표지 미리 갖다 놓은 건 아닌지 이런 거 숨겨놓는지 감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개표 관람증 신청을 하십시오. 개표 참관인 신청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개표 관람증 신청하시면 5월 25일부터 배부를 하고 있고 개표 당일 아마 개표 당일 오후까지도 이게 접수를 받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티오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5명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되는지 한번 직접 자기 거주지 선관위만 신청이 됩니다. 가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선관위 방문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좀 빨리 가셔야 티오가 적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은 기자증 갖고 가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유관기관과 일반인 언론사 기자 유관기관 포함해서 전체를 약 100명 정도로 했습니다. 이게 선관위 인구수가 많은 데는 인원이 더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개표 관람증을 꼭 신청하시고 그 개표 관람증 신청 받으신 분은 개표 참관인들과 연락처를 교부하고 현장에서 서로 협조하고 사진 찍고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의 소중한 한 표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십시오. 이 부정선거 감시 활동이 이렇게 참여하는 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불의와 맞서 싸울 때 미국도 함께 나서 줄 것입니다. 미국 조사단이 곧 온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렸죠. 한미 공동 부정선거 조사단, 부방대, 자유와 혁신 지킴이, 한미 동맹단 지킴이, 가세연 지킴이 등 여러 애국단체와 자유애국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We go together.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사단도 꼭 입국할 예정이고요. 그 명단도 지금 한 분 한 분씩 밝혀지고 있죠. 자,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다 함께 참관, 감시 활동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하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가정보원에서 선관위 보안 점검한 결과 보고서 등 도움되는 자료 4장을 슬라이드로 넣어놨습니다. 화면을 스탑하시고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번에는요. 부정선거 카르텔 기획 신문 기사 나왔던 내용을 요약한 거고요. 이 원문은 스카이데일리 부정선거 보도 전문이고 이 요약한 자료의 출처는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자료입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잠깐 스탑하시고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2번째 페이지고요.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개표 참관인 해야 할 교육 자료 강의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